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이키와 페덱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자 지수가 일제히 1%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은 상승 출발했다가 잠깐 지수가 왜 이래?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오름폭을 살짝 줄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또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8% 정도 상승하면서 2343선에서 등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도 더 강합니다. 1%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71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상승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정말 그동안과는 다르게 빨간 물결이 가득하죠. 2차 전지 쪽도 삼성 SDI가 조금 쉬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상승불을 켜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주는 좀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부진했던 현대차, 기아같이 자동차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건설 기계 장비 쪽에서도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좀 강했던 음식료 쪽은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섬유의복, 항공, 여행, 그리고 지주사 쪽, 인터넷, 게임, 엔터까지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SK하이닉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우선은 마이크론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4분기에 대해서도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도 오늘 주가는 좀 나름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재고를 얼마나 빨리 덜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IT 세트가 빨리 팔리든지 아니면 가격이 더 다운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스팟 가격 말고요. 컨트랙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소위 빅테크가 이 가격이면 우리가 눈 감고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재고 소진이 나와야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본질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1년 넘게 기다려왔던 인텔이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텔의 그 서버 칩이 터지게 된다면 적어도 DDR5에 대한 물량이 풀리면서 좀 더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뉴스를 우리가 지금 그 인텔과 관련된 사파이어 래피즈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은 지겨운 기다림의 시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실 분도 없으리라고 또 믿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부터는 손절 이런 걸 생각할 시기는 아니다. 언제부터 터닝하고 반등하느냐를 기다려야 될 시기고 그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나 지금 가격은 PBR 기준으로 1배를 한참 못 미친 그런 수준의 가격인 만큼 지금부터는 없으신 분들은 모아나가야 될 가격임은 분명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너무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버텨오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터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보다 주가의 반등은 더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항공주 쪽에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LCC 중에서도 진에어가 상당히 강합니다. 다 같이 오르고 있지만 진에어가 7%대 강세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4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1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리포트가 막 나온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LCC들의 이 5개사가 노선의 승객들을 합치니까 8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빅2라고 하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회복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CC 노선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다 런칭된 거 아니죠?
아직까지 허가가 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쪽 노선이라든지 뭐 대만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열릴 수 있는 중국 노선이 다 재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CC 쪽으로 뭔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여행이 많이 회복된 것 같지만 출국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019년 대비해서 저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있는 단거리 노선들 LCC의 그 노선 회복이 결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번 시기를 잘못 말씀드렸다가 뭐 주가가 이제 그 추가적인 이슈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가격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항공업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내년에 더 이루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진에어를 축으로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것까지 합치면서 좀 더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도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다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다만 단기 반등 폭이 크니까 조정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항공주 중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지금의 메인은 실적이 좋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숫자가 회복되고 있는 LCC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얘기죠. 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증자했던 물량들이 주가 반등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뭐 날짜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별로 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공주 중에서도 좀 실적 숫자로 찍힐 수 있는 LCC 쪽을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이쪽에서 탑픽으로는 진에어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진에어가 만약에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품을 수 있다면 제주항공을 누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업계 판도가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둘 중에서 뭐가 더 낫냐라고 보시면 저는 여전히 뭐 개인적으로 진에어가 더 낫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향후 돌아가는 구조조정의 판도에 따라서 둘 중에 누가 더 나은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CC 중에서는 진에어, 제주항공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리온 보겠습니다. 어제 개장 특징주로도 체크했었는데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52주 신고가가 또 나오기도 했어서 그 자리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상승의 이유는 뭐 최근에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쪽에 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카지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강했다가 이제 음식료, 섬유, 의복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오리온의 상승 이유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볼까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방금 언급해 주셨던 중국 쪽 이슈가 나타나면 주가가 퍼포먼스가 있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중국 현지 통화로 나타난 월 매출 성장률인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다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회복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중국 이슈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슈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작년 연초에 음식료업종이 작년 연초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 올해죠. 네네. 올해 상반기에 음식료가 왜 강했죠? 인플레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녹여낸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거였거든요. 자, 11월 중순에 제가 농심을 말씀드리면서 음식료업종의 포인트를 뭐로 잡았습니까? 자꾸 제가 작년이라고 그러네. 올해는 P를 올리는 종목군들이 좋았다면 내년에는 Q를 늘리는 종목군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농심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안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이 확보되면서 Q를 늘릴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높은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Q가 늘 수 있구나.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뭐 수급도 강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주가 퍼포먼스가 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중국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생각보다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 맞은 거고 중국을 포함해서 이익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 그중에서도 Q가 증가할 가능성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 작년이랑 올해랑 헷갈리셔서 벌써 2023년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에도 우리가 좀 모멘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얘기해 주셨던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의 그 부분을 전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그걸 다시 내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어제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1%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이 상승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오히려 지수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항상 주춤거리기는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어떤 트렌드가 내년도의 경기 침체, 전반적인 어떤 수출 실적 하향, 그다음에 이익 하향 이런 부분인데 이거 역으로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이익이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별 전체적인 매출 추이라고 봐야 될 텐데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 지금 뭐 최대치를 찍었던 이런 구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찍었던 구간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 뭐 춘절에서 겨울에서 이제 봄 넘어가는 이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중국 쪽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다 이제 뭐 설 이런 것들을 세니까 그와 관련된 뭐 선물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1분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리온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쪽에 뭔가 이익의 모멘텀과 매출의 모멘텀이 크게 올라오더라라는 계절성. 거기다가 지금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잘 버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QRP가 모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에서 저는 농심을 봤지만 시장에서는 중국 모멘텀을 더해지면서 오리온에 더 뭔가 베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농심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장 퍼포먼스는 오리온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Q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상반기라기보다는 1분기라고 봐야 되겠죠. 1분기의 이제 핵심 종목으로서 시장은 오리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베트남 법인에서도 연매출이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리온 그리고 저희 시간에 농심도 얘기를 주셨었고요. 그렇다면 오리온의 가격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격, 지금 자리에서의 매력이 있다면요? 네, 이게 지금 신고가라고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과연 그 정도의 신고가인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그 PER 밸류 차트에서 최고 상단이 한 25배, 뭐 더 높았을 때는 30배가 넘었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을 뛰어넘어서 베트남, 러시아로 막 성장할 때, 그러니까 고성장의 어떤 밸류를 줬을 때니까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런 어떤 새로운 지역 하나 뚫어서 여기 매출이 뭐 갑자기 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계절성에 따라서 1Q에 뭔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평균적인 어떤 중간 밸류를 살펴봤을 때는 20배에서 한 18배 정도 수준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어떤 중단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단 수준 정도의 회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치는 18배에서 20배 사이 정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뭐 정확한 가격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 이익 퍼포먼스에 따라서 PR 18배에서 20배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의 상승 여력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저는 뭐 정확한 가격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20-3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밸류에이션 타겟팅으로 하게 되면 과거 이 밸류 밴드의 중단선 부분이었던 18배에서 20배 사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특히 1분기 실적에 따라서 1분기에 아마 그 정도의 가격을 치고 거기서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눌림목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눌림목에 저는 내년 초반에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강하게 버틸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Q가 느는
농심과 오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 종목에 대해서 좀 실적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리온에 대해서는 실적 상향을 기대하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좀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 다음으로 잠금 해제 종목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HFR 체크해 볼 텐데 오늘 통신 장비주 5G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였다가 지금은 좀 음봉으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오름폭 많이 줄였는데 일단 HFR은 현재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신 장비주 중에서 대장주로 보시는지 또 강세 이유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뭐 통신 장비 전체를 봤을 때 HFR이 대장주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3분기까지 다른 종목군들은 여전히 실적을 잘 내지 못하고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대폭 좋았다는 거죠. 뭐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네. 때문이고 환율 효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양호한 수익률을 계속 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Q와 P가 모두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4분기는 원래 계절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실적의 총량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YOY로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상한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HFR이 다른 종목군들이 뭐 신저점을 찾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상단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향후 모멘텀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른 종목군들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HFR의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는 내년에도 뭔가 볼만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HFR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도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잘 버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뭐 5G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투자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이 5G 관련해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보는 핵심 모멘텀은 이 HFR이 이제 우리가 그 앞단에 이제 장비, 홀 장비를 뭐 만든다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과연 뭐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만드나 싶을 정도로 네.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G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각각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얼마나 매출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 22조 5G에 투자한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통신사 두 개, 상위에 있는 두 개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밸류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관련된 턴키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밸류를 조금 상단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게 삼성과 더불어서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출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인도 뉴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밸류가 한 단계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이 과거 대비 대거 좋아졌고 그다음에 설비 종목이기 때문에 또 부품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 종목을 낮게 볼 필요가 있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모멘텀이 또 있다는 거죠. 네이버를 축으로 해서 지금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 5G 28GHz 투자 안 해서 지금 뭐 주파수 해소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투자되고 있느냐? B2B로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공장, 일부 지역, 일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5G 망을 깔고 그 안에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라든지 일부 공사들과 HFR이 이걸 턴키 쪽으로 지금 발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적들이 내년부터 잡히기 시작하면 기존에 쌓았던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밸류가 비싸지 않은데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왜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반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HFR은 주가가 뭐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높은 수준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로컬 5G는 향후 공장 자동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수요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관련된 기업의 주가, 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적기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네이버 차트에서 가져왔는데 저 뭐 PR은 제가 보기엔 저건 뭐 잘못된 차트고요. 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뭐 PB 관점에서는 뭐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성장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마진율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밸류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한 4만 원 중단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고 Q도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고 마진율도 비교적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PR 기준에서 봤을 때 적어도 한 8배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 한 4만 원 중단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FR에 대해서는 4만 5천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오리온과 HFR까지의 잠금 해제 종목들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